여러분들도 실손보험을 다 가입하고 계시죠? 그런데 실손보험 청구 안 하는 경우도 많으시죠? 아마 그럴 겁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3년 평균이에요. 3년 평균 실손보험금 미청구액이 2,760억 원이에요. 그러면 1년에 평균으로 따졌을 때 2,760억 원을 청구 안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2,760억 원을 누가 이거 지금 떼먹는 거죠?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보험사가 다 떼먹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떼먹는 게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져요. 2021년에는 2,559억 원, 그리고 2022년에는 2,519억 원인데 올해는 추정액이 3,211억 원입니다. 그래서 3년 평균이 2,760억 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실손보험 가입자가 3,997만 명이니까 아마 지금 정관전 TV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다 실손보험을 가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청구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청구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청구 안 하는 이유가. 청구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예. 실제로 말입니다. 이게 적은 진로 금액. 그러니까 병원비가 적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서 서류 떼는 비용이 더 들어요. 서류 떼는 비용. 그러니까 서류를 안 떼는 거예요. 서류를 아무리 적어도 4장은 떼야 되거든요. 4장이요. 4장은 떼야 됩니다. 근데 4장을 떼러 가는 교통비, 수고비, 여기에다가 서류 떼는 비용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뭐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51.3%가 그래서 청구를 안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말입니다. 요즘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저만 하더라도 저도 실손보험 탈 게 있거든요. 뭐 제가 타는 게 아니라 저는 부모님을 다 실손보험을 제가 들여드리고 제가 내드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병원이 이게 한 곳에 집중돼 있으면 좋은데 뭐 아버지 부모님이 아픈 게 여기 한 곳만 아프신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곳이 아프고 다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다 떼야 돼요. 뗄 수가 없어요. 네, 고향 가서 떼야 되고요. 아니면 뭐 저 천호동에서 한번 가셨으니까 천호동에 입원하신 적도 한번 있거든요. 이게 손이 찢어져서 한번 입원하신 적이 가서 떼와야 되는데 갈 시간이 없어요. 갈 시간이. 예. 게다가 말입니다. 뭐 시간이 부족한 제가 거기 갔다 올 정도면 얼마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여유 없거든요. 또한 말입니다. 정빙 서류도 많아요. 정빙 서류가 적어도 4장은 떼야 됩니다. 한 번 하려고 그러면. 한 번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4장은 떼야 돼요. 그러면 4장까지 떼려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들고요. 또 그 4장을 보내려고 그러면 보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 보내는 것도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류를 4장을 떼서 보내야 되는데 그거 못 보내는 거 생각하면 쉽지 않죠. 게다가 나중에 청구하겠다. 이게 한 20.6% 정도 되는데요. 안 해요. 귀찮아서 안 하고 까먹어요. 예, 그래서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거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이거 전산화하겠다. 이거 전산화하겠다. 예, 전산화하겠다. 그럼 전산화하면 이게 쉽게 예, 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오늘 병원 가서 여기서 병원비가 이렇게 나왔다. 그럼 전산화해서 신청만 하면 쭉 돈이 들어오는 얼마나 좋은 시스템입니까?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예, IT 강국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당연히 전산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산화가. 지금 전산화 안 한다고 하잖아요. 또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이게 이유는 이거예요. 의료법 21조에 의사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진료 기록 또는 조제 기록부를 열람케 하거나 사본을 주는 행위는 금한다. 이렇게 의료법에 돼 있다고 안 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의료법은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요. 예, 거기에 또 상위법도 있어요. 다른 법도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복지법. 예, 의료법 21조가 있지만 정신건강복지법은요. 보호자 의무자의 열람과
사법 발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예. 또한 말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다른 규정들도 있습니다. 진료교력 열람 및 사법 발급 업무 지침에 보건복지부 지침이거든요. 여기에서도 명시적으로 의료법 21조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해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전산화를 시켜서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내 돈 냈으니까 보험금이라는 게 내 돈 내산이잖아. 내가 낸 거 내가 돌려받지도 못한다는 건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공약으로 한 거고요. 저는 이거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왕 되면요. 과거 거까지 다 추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거 거도 말입니다. 그냥 정산으로 편안하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적으로 말입니다. 이게 과거처럼 서류 떼다가 갖다 줘야지 주는 그런 구태 행정 이제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실손보험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판매한 게 사실상 보험사들 아닙니까? 보험사들도 그에 대한 편안함, 국민들의 편안함, 고객의 편안함, 소비자의 편안함 당연히 추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나라가 더 좋아지는 길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제발 여야 할 것 없이요. 여야에 표 계산하지 마시고 국민이 얼마나 더 편안할 건지 그것만 먼저 생각해 주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손보험 좀 편하게 찾을 수 있게끔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들 좀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드리고 싶네요. 저는 그게 그만큼 좋은 나라가 되는 지름길이 아닌가 그 생각도 오늘 저는 해 봅니다.